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네, D 화면 보이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네. 여기가 지금 뉴욕의 CNN이냐고. 그렇죠. KCNN이에요. 모르셨군요. 그리고 새로운 상담 방송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이게 상담 방송인지 시사 뉴스 방송인지 조금 헷갈리긴 하겠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이 오페라 윈프리 쇼를 넘어서고 닥터 필의 상담 방송을 넘어서는 K 닥터 필 아니다, 닥터 황이구나. 그 방송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후원해 주십시오. 자, 오늘 뭐 나오신 분 누구시죠? 연희동에서 온 이양입니다. 연희동에서 온 이양이에요. 이양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디자이너입니다. 디자이너 이양. 오, 디자이너리. 네. 네. 그 옆에 계시는 분 누구세요? 네, 강북에서 온 강북 아줌마. 네, 강북에서 온 강북 아줌마. 연희동도 강북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이웃 사촌이시군요. 친하게 지내요. 네, 좋아요. 그러세요. 네, 그 옆에 조용히 있는 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영원한 이방인처럼 끼지도 못하고 어떡하나 이러면서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럼 어떤 사연을 가지고 오셨어요?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7월 13일 토요일 WPI 초급과정 워크샵이 열립니다. 상담사, 코치를 꿈꾸시는 분,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 삶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신 분, WPI 워크샵에 참여하여 상담가로서 커리어도 개발하고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삶의 지혜를 얻어가세요. WPI 초급 워크샵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위궤양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근데 왜 건강해져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사연이 왔습니다. 위궤양 판단을 받았는데 왜 건강한지 못 된다. 무슨 말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제가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삶이 무기력한 20대 여자입니다. 오늘 위궤양 판정을 받고 황급히 신청하는 여자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많이 예민해서 19살 취업했을 때부터 장염을 달고 살다가 점차 심해지더니 위궤양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예민한 성격 탓인지 늘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고 항상 우울한 감정이 있었다가 20살 성인 된 이후로 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 후로 점점 더 심해지고 지금 현재 26살인데 지금은 거의 무기력하고 현재 언니와 같이 살고 있는데 언니가 황심소를 알려주어서 신청하게 되었고 언니가 늘 걱정했습니다. 이제는 삶에 있어서 별로 뭔가를 하고 싶지도 않고 밖에 놀러가도 재미없다고 느낄 뿐더러 하기가 싫을 정도입니다. 또는 재밌다고 느끼는 감정이 정말 한순간 잠깐이고 또다시 우울합니다. 한동안 초반엔 제가 기분이 좋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억제한 적도 있었는데 그게 심해진 걸까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많아지고 표현을 안 했는데 더 안 하고 감정을 얘기하는 게 두려워졌고 사람과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전 어릴 때부터 가족 안에서 싸우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게 지친 것인지 밖에서 싸우는 것이 싫어서 감정을 말을 안 하게 된 것이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같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을 안 하니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전 조곤조곤 말하는 스타일인데 강요를 하면 더더욱 말을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어릴 때 부모님이 윽박지르는 스타일이어서 그럴까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다 점점 사람들이 무시가 많아지고 20대 초반엔 다단계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정말 몇백만 원어치도 사봤고 다이어트 된다면서 제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시기였고 겨우 언니가 탈출시켜줘서 얼마 전부터 언니랑 살고 있습니다. 언니랑 있는 지는 한 6개월 채 안 된 것 같고요. 또한 전 일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일을 할 때 내가 일을 하는데 왜 하는 것이며 로맨 매뉴얼들은 익숙해지면 잘한다고 하던데 처음엔 미숙하고 그런데 전 못 견디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그만두었고 지금 현재 전 간호조무사입니다. 이 일을 하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전 개인 병원은 사람들이 몇몇 없고 저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서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동선도 크고 약간 숨어있기 좋은 그런 게 있어서 여길 택했습니다. 사람들 관계에서도 묻히기 좋고 그래서 여기는 워낙 힘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일이 많이 힘든 곳이라 참고로 병동. 근데 이번엔 언니가 정말 같이 있는데 옆에서 일 좀 나가라고 그래서 거의 반강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할 의향이 있고 예전 20대 초반에는 그래도 2, 3년까진 버티고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다니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버텨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일이 생산직과 간호 쪽인데 간호 쪽은 그래도 약간 욕심 있기도 하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점차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천천히 배우고 오래 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 일 때문에, 아니 돈 때문에 못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좀 뜬금없지만 전 강아지를 키우고 싶습니다. 제가 감정적이고 약간 풀 곳이 필요해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데 언니도 저한테 강아지를 키우면 좋겠다고 했지만 너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서 그게 되면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또한 그게 문제이고요. 과연 제가 일을 계속 다니면 강아지를 키워도 될까요?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키우고는 싶어요. 힐링. 네, 진짜 그냥 사연만 들어도 로맨 매뉴얼 아가씨의 너무너무 예민하고 감성적인 그 소란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자, 이분 사실 이분 진짜 이 장염이고 위궤양 판정 받은 거 그거는 실제로 배가 많이 아프고 장 내시경 하면 염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사실 이분 약 먹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하기 싫은 거 지금 참으면서 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위궤양이에요. 참는 걸 몸이 딱 알아챈 거군요. 그렇죠. 참는 걸 몸이 알아챈 게 아니라 이분이 마음속으로 싫어 하기 싫어 이러는데 그걸 표현하면 돼요. 차라리. 근데 그걸 표현 안 하고 참아야지 해야지 이러면서 하니까 몸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몸이 그래서 내가 너 대신 아파줄게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위산이 팍 분비가 되고 위산이 이제 빵빵빵 하면서 이제 그게 염증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염증 일으킨 것 같은 반응들을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게 우리 신체가. 근데 이분은 계속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시고 살아오신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감정을 누르시죠? 이분이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거나 또 교류하지 못하는 거하고 어느 쪽 이야기예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많아지고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고 그 말은 감정을- 뭐예요? 감정을 표현을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감정을 얘기하는 게 두려웠고 그렇죠. 본인이 예민하니까. 두려워서.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 이분을 나타내는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그럼 네가 뭐가 불안하냐면 그냥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막연한 불안, 막연한 두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예. 이양, 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먼저 알아야 될 텐데. 불안이 어디서 오나요, 이분은?
그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를 내가 알기만 하면 이런 장염을 달고 위궤양에 내가 시달리겠어요? 그걸 모르니까 그렇죠? 이분 지금 혹시 이래서 자기가 여기 사연에서 로맨 매뉴얼들은 익숙해지면 잘한다고 하는데 처음에 미숙하고 그런데 전 못 견디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이래서 지금 미숙한 거에서 불안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이래서 미숙한다고 하는데 간호조무사 일을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그냥 낯선 상황에서 일단 가면 온몸이 긴장하고 부담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조곤조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또 천천히 해도 괜찮아, 내가 너무 잘하고 있어 이러면서 아주 웃는 낯으로 사람들이 대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병원에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환자도 힘들지, 보호자도 힘들지, 돌보는 간호사도 힘들지, 의사는 더 열받지. 이러니까 전부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 팍 쓰고 있죠. 이 스튜디오에 그럼 여러분 그런 거 안 느껴요? 예? 사연도 힘들지, 앞에 있는 패널도 인상 쓰지, 옆에 있는 패널도 지금 내한테 눈치 주지, 저 앞에 있는 황 박사는 열받지, 내가 무슨 소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이분 하시는 일이 안 맞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한테. 지금 이방인님은 지금 패널하는 게 본인한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분이 그렇게 불안과 그런 거를 어디서 풀 곳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당연히 풀 곳이 필요하니까. 멍멍이 있으면 내가 이 녀석이 나를 보고 반겨주네, 아유 오늘 내가 사람들한테 눈치만 받았는데 얘만은 나를 반겨주네 이러면서 자기가 감정이 교류가 된다라고 느끼는데, 그게 감정 교류예요? 일만 만들죠. 그렇죠, 그렇죠.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네가 그래, 그게 네 감정 교류가 아니라 일만 만드는데, 이 로맨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일이 아니라 자기를 살아있음을 느끼고 자기가 마음이 통한다고 느끼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강아지와 감정 교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인데, 사실은 그런 경우 이분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자기 마음을 대신 읽어주고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언니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뭐 어떤 분들은 되게 남자친구가 그걸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또 친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누구가 나의 이 뭔가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또 나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되게 그런 경우에는 끌려가는 게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데라든지, 아니면 대박을 이렇게 약속하는 다단계 판매 조직에 끌려가는데, 이분 이미 그것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어이구, 좋은 동네에서 오셔서 그런가 있는 구석이 있으신가 보죠? 그림자 놀이. 그림자 놀이, 그렇죠, 그림자 놀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 그림자 놀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사실 본인이 한동안 초반에 제가 기분이 좋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억제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좋은 기분을 느끼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야, 나는 항상 우울하고 나는 긴장하고 있는 게 바로 내가 살아갈 방식이야, 이런 자기 자신을 약간 자책하고 또 약간 자학하는 그런 심리 상태로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사실은 더 긴장하고 힘들고 두려울 때는, 진짜 외롭다고 느낄 때는 카트칼로 걷는다니까요. 자해 행동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이분 본인이 예민한 성격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우울한 감정, 이런데 성인이 된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는 사실 누군가에게 아무 부담 가지지 않고 자기 문제를 그냥 주저리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는 게 훨씬 좋아요.
아니면 마음을 글로 표현해보는 그렇죠.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가장 좋은 글로 표현하는 거. 정 안 되면 뭐 이 위즈덤 센터에서 하는 무료 상담 신청해가지고 그래서 무료 상담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거. 그리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상담 받는 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마음을 누군가 읽어주는 경험을 하면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사우나 가면서 좀 내 삶에 있어서 위안을 얻는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가장 이런 젊으신 분인데 또 뭐 간호조무사로 일한다 이럴 때 좋을 때는 본인이 하루 뭐 이 쉬는 날 같은 거 보통 요즘에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쉬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상 본인이 나는 등산하는 걸 많이 요청을 해요. 왜냐면 혼자서 무작정 걸어가면서 뭔가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자기가 성취감을 느끼잖아요. 무서워서 못 가요. 산에 혼자. 산에 혼자서 무서워서 못 가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뒷산에 좀 안전하게 올라가는 데는 아니 지금 여기 뒤에 보이잖아요. 이런 산에 올라가면 혼자 올라가는 것도 이 어디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산 등산로를 따라서 올라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언니랑 같이 가면 되지 않을까요? 언니랑 같이 가도 좋은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뭐 운동하고 그러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그게 이 본인이 다른 사람 주위에 막 있고 하면 더 긴장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산책하거나 그래서 저 상담하신 어떤 내담자는 진짜 본인 자기 인생 그분도 로맨 너무 심해가지고 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는데 저 그랬어요. 가장 집 근처에 있는 산 그래가지고 그분 뭐 어차피 일도 안 하는 상황 일을 사실 못하는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는데 자기 장염이고 막 거의 자기가 조금만 뭐 하면 배가 아파가지고 못하게 된대. 그건 뭘 뜻하느냐 하면 자기 몸이 자기한테 사보타지를 일으키는 거다. 조금이라도 당신이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살려고 하면 몸이 그동안 나를 이렇게 학대해놓고 너 혼자 지금 살겠다고 그러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배가 아파져요. 이건 저도 잘 일어나거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하려면 그때부터 배가 아파요. 그러면 진짜 등산을 못 하잖아요. 그럴 때 그래 배가 아프면 아픈 거지 뭐.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잖아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면요. 아픈 게 사라져요. 그러니까 몸이 등산 가지 마, 등산 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진짜 내가 그 등산을 매일같이 안 하면 두 번째 상담 없다 이렇게 협박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상담을 받아야지만 뭔가 좀 바뀔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진짜 약속했던 상담을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 일주일은 죽을 것 같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지나고 2주일쯤 지나니까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갈만하고 더 놀라운 거는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진 거야. 그 다음에 20kg가 빠졌어. 자기 평생 이렇게 몸무게가 빠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거는 간헐적으로 계속 생기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몸무게가 상당히 빠지고 그런데 또 계속 장염이 오고 막 계속 아프니까 병원에 갔대요. 병원 가 자기는 아파서 이 큰 병원을 갔더니 의사가 자기를 보고 진짜 아픈 거 맞으세요? 그러면 검사까지 다 했는데 실제로 이 대장 내시경을 해서 거기에 약간 염증이 있긴 한데 그것 때문에 죽거나 뭐 암이거나 그런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래도 굳이 입원하시려면 뭐 그냥 입원할 것까지는 없고 약을 조금 진통제를 드실 수는 있고 약간 항우울제도 처방은 해드리겠는데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능하면 약을 먹지 말아야지 자기 몸한테 떳떳해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진통제를 먹는 거는 그건 거의 그냥 바카스 먹는 거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가 느끼는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거지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런 진통제 먹어봤자 몸에 또 다른 독소를 집어넣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자기 안 먹었대요. 그래도 겁난대요. 자기가 매일 이
산을 가려고 할 때 또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그래서 조금 아프대요. 근데 자기가 한 10분, 20분 걸으면 아픈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고 나면 완전히 본인이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약간의 고통을 느끼는데 그 고통은 이제 배가 아픈 게 아니고 그냥 뭔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사실은 지금 자기 스스로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가 뭔가를 이뤘다라는 걸 가지지 못한 채로 그냥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매일매일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버텨야 돼 이러면서 거의 노예가 끌려가지고 지금 강제노동하는 그 상황에서 주인님 살려주세요 주인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자기의 주인은 자기 몸이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마음이 실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이 장염, 위궤양, 위염, 급성 위염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병원에 가서 의사가 급성 위염입니다. 이거는 그냥 위가 아프구나. 그 말 위에는 다른 아무런 뜻을 가진 표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진통제 드세요. 끝이거든요. 당신이 왜 급성 위염을 가졌을까요? 그러면 급성 위염 증세가 생기기 전에 뭐 당신이 고민했던 게 있나요? 당신 기분이 어땠나요? 그리고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데 못했다는 그 걱정, 두려움 혹시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그거를 우리 마음이 인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위험이 완화되고 사실은 안 생겨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제대로 치료해주는 의사의 역할을 안 하니까 지금 이분은 그냥 가가지고 약만 받고 지낼 가능성이 크죠. 사실은 지금 이분이 강아지를 내가 가지고 싶다. 강아지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잘 지낼 텐데 이러는데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남자친구만 있으면 내가 여자친구만 있으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거고 돈을 조금만 더 벌기만 하면 내 삶이 또 바뀔 텐데 그거하고 똑같은 지금 생각이거든요. 그러네요. 맨날 들으면서도 저도 맨날 잊어먹네요. 그러게요. 자기 마음의 주인이 자기가 되지 못하니까 몸도 마치 지 주인이 몸인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속이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몸은 참 순진하고 단순하고 착하고 우리 마음은 참 간교하고 교활하고 자기 문제를 끊임없이 부정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그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위염이나 위궤양이 무지 아프고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째서 건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걸까요? 몸이 아프다는 게 삶의 무기력을 느끼는 것들 중 하나여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 질문이 사실은 참 이 질문이 좀 희한한 질문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뭘 질문하는지를 모르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아픈데 그 위궤양 위험 아픈데 그걸 그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거는 실제로 아프다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또는 그런 못하는 상황이 있으니까 몸이 대신 살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놀라셨죠? 예, 놀래라 정신차려 그런 저기 거예요. 앉아있는 로맨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게요.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